지난 방송에 우리는 미국에서 저축할 수 있는 네 군데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부동산, 투자기관, 생명보험. 그 중에서 생명보험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계시지만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번 순서에도 저희 재정 스승이신 조이킴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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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관리를 위해서 생명보험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생명보험은 사실 네. 많은 분들이 가깝지만 너무 먼 당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요? 네. 네. 많이들 생명보험을 네. 들어보셨고 또 음, 가지고 계신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워킹을 하는지 어떤 작용을 하고 어떤 음. 원리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지는지 네. 사실은 우리가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재정 관리에 있어서 생명보험은 네. 사실 굉장히 필연적인 음, 그런 상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왜냐하면 재정 관리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쓰는 것을 줄여야 되기도 하고 네. 또 좋은 이자를 또 더 나은 이자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네. 우리가 살면서 컨트롤하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그 두 가지는 바로 die too soon, live too long. 네. 네. 두 가지가 있겠네요. 네. 우리 생명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음. 컨트롤할 수가 없죠. 언제 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그렇죠. 오래 살지, 네. 또 그런 거는 사실 저희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실 생명보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기능, 우리에게 재난이 생기거나 혹시라도 생명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네.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네. 또 나의 자산을 지키고 네. 내 가정의 계속적인 그 경제 활동을 지켜내는 것에 네. 이 생명보험이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네. 기초라고 네.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명보험하면 내가 죽었을 때 유가족들이 받는 돈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사실 생명보험은 결코 그 기능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야 되는 생명보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생명보험은 크게 여러분들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텍션이에요. 첫 그렇죠. 번째 프로텍션. 그렇죠. 네. 프로텍션이라 하면 보호하는 거잖아요. 네. 미리 막는 어떤 기능이 되겠는데 네. 저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수명, 생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그 목돈이라는 걸 생겨진다면 네. 나머지 가족들이 꾸준히 지금 삶의 그 질을 네. 유지할 수 있는 네. 그 프로텍션이 생겨지는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적은 돈을 넣고 네. 많은 네. 목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툴이 또 하나가 생명보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자들도 생명보험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네. 또 가난하신 네. 분들도 네. 생명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프로텍션을 위해서. 네. 두 번째는 캐시 어큐뮬레이션. 돈이 자랄 수 있다. 즉, 네.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 네. 저축을 할 수 있다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나 한국에서 한 5만 불 정도 돈을 가져왔어. 네. 이 돈을 가지고 난 생명보험에다 넣었어. 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네. 네.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하셨죠? 네. 네. 아니면 한 달에 한 3,000불씩, 5,000불씩 생명보험에 넣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사실 생명보험은 우리가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동차 보험, 집보험, 네. 뭐 건강보험 등등으로 네. 생명보험하고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네. 다달이 나가는 페이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생명보험 기능 안에는 캐시 어큐뮬레이션,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툴이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생명보험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겠지만 네. 저축이 되지 않는 그 종류도 있고 저축이 되는 종류의 그 생명보험을 보면 우리가 그 나아가는 그 코스트를 제외하고 더
많은 네. 프리미엄을 넣고 네. 즉 다달이 내는 돈을 넣거나 네. 캐시밸류를 목적으로 거기다 넣는다면 나가야 되는 커스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를 받고 자라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 자란 돈들이 나중에 이 커스트를 제외하고도 연남은 그 돈들이 생겼을 때 네. 우리가 또 그것을 빼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저축의 어떤 의미로도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많은 분들 그 미국에서 복리로 자라게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네.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도 네. 복리로 네. 그 안에서 이 캐시 어큐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는 또 네. 툴을 받을 네. 수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갖고 있는 기능이 네. 텍스 어드밴티지예요. 아, 네. 텍스 우리 어드밴티지.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언급하셨죠. 네네네. 네. 텍스 어드밴티지. 네. 어떻게 생명보험으로 텍스를 네. 혜택을 받을 수 있지? 라고 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근데 생명보험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요. 네. 이 저축성 생명보험 안에 있는 그 돈들을 네. 저희가 빼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빼서 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위드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론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론으로 내 캐시 밸류를 썼을 때 네. 그 안에 자란 그 이자가 있다 하더라도 네. 예, 그 돈을 썼을 때 텍스를 내지 않는 텍스 네. 어드밴티지의 기능들이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은 분들 음. 재정 그 관리하시면서 네. 401k라든지 IRA라든지 집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자산을 늘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도 내 자산을 이 네. 안에서 늘릴 수 있다. 네. 텍스 혜택을 보면서 네. 늘릴 수 있다. 이 아유, 컨셉을 굉장히 들어가-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 그 책 사시면요. 네. 많이들 또 보실 수 있는 게 네. tax free retirement. 네. 네, tax free retirement이라는 또 책을 또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나중에 이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지고 네. 텍스 프리로 네.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기능을 설명하는 책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아마도 많이들 또 모르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이런 정보를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는 에스테이트 플래닝입니다. 네. 예, 네. 많은 그거는 네. 제가 또 잘 알고 있죠. 네, 예. 맞아요. 장래 쪽으로 장래 나가기 쪽이니까.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에스테이트 플래닝 네. 이런 상속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들 그 재산이 있으신 분들이요. 네. 부동산으로 재산을 많이 늘려 놓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돌아가신다면 네. 그 재산이 부동산으로만 네.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다면은 나중에 상속을 할 때 그 부동산을 또 처리해야 되고 그렇죠. 혹은 또 상속세를 내야 되는 재산만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그 상속세가 네. 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현금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보험은 사망이 일어난 다음에 사망보험금이 네. 바로 체크로 오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상속세 혹은 세금 음. 여러 가지 그 재산이 물려지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네. 빨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게 하나의 또 기능으로 아주 들어갑니다. 중요한 기능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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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많은 사람들이 리빙 베네핏 때문이라도 생명보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생명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이 최근에 생긴 이 리빙 베네핏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 하면 베네핏이 데스 베네핏만 있는 것 같잖아요. 네, 무섭잖아요. 네, 무섭죠. 네, 그래서 왠지 이 생명보험을 들면 내 생명이 단축될 것 같아요 하고 네, 또 안 네, 드시는 네, 분들도 네, 있으시거든요. 터부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데스 베네핏이라는 또 기능도 있지만 사실 요즘에는 리빙 베네핏이라는 기능이 새롭게 생명보험에 장착이 돼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알아보시고 음. 선호하는 기능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네, 이건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어떻게 되냐면 네. 이 리빙 베네핏이라는 건 특별한 그 라이더입니다. 특약인데요. 요즘에는 이 특약이 비용을 낼 수도 있지만 무료로도 이 그렇죠. 생명보험 안에 예. 들어가 있는 예. 그 라이더가 되겠는데요. 예. 이 리빙 베네핏은 보통 세 가지 리빙 베네핏이 있어요. 네, 하나는 크리티컬 일리스. 예, 크리티컬 일리스. 네, 보통 저희가 보는 그 암이라든지 네. 또 심장 마비라든지 그렇죠. 예, 스트로크가 오는 거죠. 스트로크, 네. 예, 스트로크 오고 하트어택이 오고 네. 캔서 이런 네. 식으로 네. 저희한테 병이 음. 판정이 됐을 때 네. 이 생명보험의 네. death benefit 네. 사망보험금을 미리 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퍼센테이지는 그 회사의 네. 그 룰에 따라서 받아지시게 되는데요. 네. 그래도 네. 사망하시기 전에
병 판정만 받는다 하더라도 네, 네. 받아줄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좋은 또 툴이 되죠. 저도 이제 50이 넘으니까 그런 병에 대한 컨선이 굉장히 있어요.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리빙 베네핏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보통 요즘에 한국 분들은 네. 암 발생이 3명 그렇죠. 중에 1명이 암 네. 판정을 받으신다고 네.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보통 암보험을 따로 드시는데 음. 요즘에 생명보험 안 해도 음. 이런 암에 걸렸을 때 그렇죠. 이렇게 베네핏을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있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하나로 여러 그렇죠. 가지 기능을 이제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크로닉 일리스라고 해서 이제 중병에 들어갑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6가지 기본 데일리 액티비티라고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 뭐 목욕을 할 수 그렇죠. 있다라든지 스스로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또 화장실을 간다든지. 그쵸? 네. 네, 대소변을 가린다든지 등등의 네. 6가지 기본적인 그 행동에 있어서 네. 2가지가 안 된다는 판정이 됐을 때 이 음. 크로닉 일리스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런 경우에도 데스 베네핏을 미리 받을 미리. 수 있는 네. 그런 혜택이 크로닉 일리스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네. 또 하나는 터미널 일리스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사망 선고를 받는 건데, 그렇죠. 근데 네. 이 사망 선고라는 게 이제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년 정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뭐 2년 2년 사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네. 진단을 받았을 때 네. 이 생명보험의 네. 이 사망보험금을 미리 그렇죠. 미리 받으실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이죠. 그럼 음. 예를 들어서 이 돈을 가지고 네. 가족들이 네. 이 돌아가시는 분과 함께 음. 나머지 그 어떤 병원 네. 비용이라든지 네. 또 진료 비용이라든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거고 네. 삶을 정리하시는데 또 필요로 한 어떤 네. 부분을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삶을 정리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시 진료 받으시고 그렇죠. 더 치료 받으셔서 회복할 수 있는. 회복하시는 그렇죠. 분들도 예, 제가 예, 이야기를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생명보험이 요즘에는 그냥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내 가족이 써야 되는 돈이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베네핏이야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들 요즘 이 리빙 베네핏 통해서 또 생각을 또 전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보험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이렇게 진화가 되는데요. 그렇죠? 또 생명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이 탄생한 이후로 또 여러 용도의 생명보험들이 생겨났어요. 이건 마치 다양한 용도의 자동차, 트럭이나 버스나 SUV나 그렇죠? 그다음에 세단 이런 다양한 용도의 자동차가 존재하는 것과 같이 생명보험의 종류도 굉장히 좀 다양한 용도가 있는데요. 그 생명보험의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생명보험의 종류 여러분들 네. 그 생명보험 회사, 네. 생명보험 에이전트 만날 때마다 이분은 이 얘기를 하시고 저분은 저런 얘기를 하시고 그렇죠. 네. 아마 네. 어떤 것이 맞는 건지 본인에게 어울리는 건지 네. 또 좋은 건지 네. 이렇게 판단하시기가 힘드실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네. 여러분들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셔도 이 에이전트가 말씀하시는 생명보험 종류가 이것이구나. 단점은 뭐고 장점은 무엇이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살짝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 텀 라이프 인슈런스. 네. 네, 텀 라이프 인슈런스는 말 그대로 텀이 있습니다. 네.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이 연도만 커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텀 인슈런스는요 보통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살 그렇죠.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단점은 이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없어지는 거죠. 그 베네핏이 이제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성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또 그 안에 들었던 돈들이 네. 다 없어지는 이제 그런 소멸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것들이 이제 홀라이프의 컨셉들이 나왔어요. 네. 홀라이프는 평생 여러분들 그 퍼머넌트 라이프로 보장을 해주는 그 네. 생명보험이 홀라이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신형 보험 그렇죠.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이 홀라이프부터 종신형 생명보험의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요. 네. 자, 이 홀라이프는 퍼머넌트로 커버리지를 받으실 수 있으시면서 네. 그 안에 또 이 캐시 밸류를 쌓을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텀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돈이 쌓여지는 건 없었지만 네. 이 홀라이프에서부터는 돈이 이제 쌓여지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단점이라고 본다면 이 홀라이프가 픽스드 프리미엄이고 그렇죠. 픽스드 페이스 어마운트라고 네. 표현을 해서
한 30년 전에 내가 홀라이프로 10만 불짜리를 들었다. 30년 후가 지나가니까 네. 이게 크지 않은 그렇죠. 베네핏이다라고 봤을 때 다시 내가 돈을 더 많이 넣으면 늘어날 수 있는가? 그런 기능은 없는 거죠. 없죠. 네, 다시 네. 새로 사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생겨지는 거죠. 네. 이자적인 거는 지금 한 4%에서 한 5% 정도 고정적인 이자를 음. 받을 수 있는 게 네. 홀라이프의 어떤 기능인데요. 인플레이션을 생각한다 보면은 네. 이것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캘리포니아에 한 3% 정도 되니까 네. 예, 많은 어떤 수익률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단점 부분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홀라이프가 갖고 있는 픽스드 이 컨셉 때문에 나온 이 새로운 컨셉이 유니버설 라이프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네. 유니버설 라이프는 아까 픽스된 부분을 좀 고쳤습니다. 어떻게? 플렉서블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내는 프리미엄도 플렉서블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300불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네. 다달이 300불을 넣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500불로 늘릴 수도 그렇죠. 있고요. 네. 아니면 200불로 내릴 수도 내릴 있고 수도 있고. 네, 내가 이 폴리시를 사고 난 다음에도 이 프리미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플렉서블 네. 기능을 네. 갖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유니버설 라이프는 플렉서블 프리미엄 그거에 따라서 또 플렉서블 데스 베네핏 그렇죠. 예. 더 돈을 많이 내면 데스 또 베네핏 늘어날 수 있는 있고. 그런 네. 기능들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똑같이 홀라이프와 함께 이 개런티 이자 한 4%, 5% 정도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네. 네. 이자 컨셉으로 있어서는 어떤 그 인베스트용으로는 그쵸? 인베스트용으로는 그렇게 큰 이자는 그렇죠. 아니다라는 네. 게 네. 여전히 이제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니버설 라이프에 있어서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포텐셜을 갖기 위해서 Variable Universal Life가 나왔습니다. 네. 네. 예, 줄여서 VUL이라고 하는데요. 변동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즉 커스트로 나가는 비용이 따로 있으면서 또 나머지에 대한 이 프리미엄은 인베스트를 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예, 주식 그래서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뮤추얼 펀드, 스탁 이런 부분으로 투자를 해서 이 생명보험을 통해서도 내가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네. 이 펄트가 이제 여기 네. 들어오는 거죠. 장점은 높은 하이 포텐셜 레이트를 받으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주식 상품이기 때문에 네. 또 떨어질 수도 있는 마이너스 그렇죠. 이자를 받으실 네. 수 있는 네. 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또한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인덱스 이자 컨셉이 나온 게 네. 예, 이 인덱스 이자 컨셉으로 만들어진 유니버설 라이프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인덱스드 유니버설 라이프입니다. 네. 예, 이것은 장점이 직접적으로 스탁 마켓이나 뮤추얼 펀드에 내가 자산을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간접적으로 이 스탁 마켓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봐서 이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이자의 범위로만 네. 이자를 주는 거죠. 보통 회사들마다 다 다르지만 네. 뭐 한 0%에서 12%, 1%에서 13% 이렇게 이자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네. 주식이 오르면 그 가장 높은 이자까지 네. 주식이 마이너스 이자로 떨어지면 네. 가장 밑에 개런티하는 이자까지 이렇게 줄 수 있는 이자 컨셉을 갖고 있는 게 네.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 예, 이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도 단점이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예, 단점은 네. 주식 마켓이 뭐 너무 좋다면 네. 예, 캡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받는 거겠죠. 많이 못 받는 네. 거죠. 한 20이 올라간다면 캡이 13%면 13%까지만 네. 네. 받을 수 있는 게 이 아이유에 갖고 있는 네. 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5가지 종류의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우리 데니엘 선생님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십니다. 성격이 급해요. 네, 제가 마케팅하는 프로덕트입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네. 생명보험은 제가 지금 5가지 말씀드렸지만 네. 다 개념이 다르고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향으로 재정 관리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세요. 네, 그래서 5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으니 나한테 맞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5가지 종류를 다 갖춘 보험회사들이 그렇게 사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선정을 하실 때도 내가 많이 마케팅 들어봤어. 내가 광고에서 많이 봤어. 내 주변에서 들어봤어.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종류가 무엇인지를 선택하시고 그 종류를 갖고 있는 생명보험회사는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 회사들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에이전트, 잘 알고 계신다든지 믿음이 좀 가시는 에이전트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류를 마케팅할 수 있거나 또 세일즈를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더 많은 인포메이션을 받으시고 추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또 한 가지, 또 생명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교해서
롱텀 플랜을 해야 되는 속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미주 한인들은 생명보험 상품을 가지고 있는 미국 보험회사의 안정성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미국의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 안전할까요? 네, 많은 네.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또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네. 이 생명보험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랄까 음, 여러 가지 어떤 경영 형태를 보면 다른 은행이라든지 또 네. 투자회사든지 음. 못지않은 음. 굉장히 튼튼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음. 예, 이 생명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 특별히 혹시라도 생명보험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예, 많은 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하세요. 네. 근데 생명보험은 이 음. 보험국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음. 각 주마다 보험국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보험국에서 생명보험 회사의 음. 그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을 네. 또 이렇게 받쳐주는 네. 그런 안정성을 또 해주고 있고요. 네. 또 인슈런스 회사들도 인슈런스를 또 듭니다. 네, 저희는 네, 이제 네. 리인슈런스 리인슈런스, 컨셉이라고 예, 하는데요. 인슈런스 회사들도 인슈런스 든다. 그렇죠? 그런 컨셉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폴리시를 네. 안전하게 또 유지해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개런티 어소시에이트이 있어서요. 그렇죠. 네, 보장 금액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회사도. 각 주마다 다 있죠. 네네네. 네. 근데 현재까지는 지난 한 100년까지는 생명보험 회사가 망해서 보험 금액을 못 받았다 네. 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으십니다. 네. 네. 아직은 없군요. 네. 네. 이제쯤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본인의 그 생명보험 팔리시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그 팔리시나 스테이트먼트를 보게 되면 여러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용어들이 이해가 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생명보험 팔리시가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명보험에 나오는 그 전문 용어를 조희 선생님 좀 쉽게, 네. 좀 알기 쉽게 좀 네. 알려주세요. 네. 보통 폴리시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 생명보험 가입을 하셨을 때 네. 아마 에이전트 분들이 그 승인이 나면 갖다 드리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폴리시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컨트랙 맺으신 그 룰이라든지 또 얼마짜리 얼마큼씩 들어가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다 들어가고요. 네. 스테이먼이라고 하면 네.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스테이먼이 날라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캐시 밸류가 있는 그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먼에 지금 어느 정도 자라져 있는지가 이제 표현이 되고 혹이라도 론을 하셨거나 위드로를 하신 분이 있으시면 거기에 그 하신 금액 또 이자가 얼마 받아졌는지 얼마를 내야 했는지 그런 등등의 인포메이션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특히 이 Variable Universal Life 갖고 계신 분들은 주식 뮤추얼 펀드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투자 상품에 계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이 스테이먼이 날라올 거예요. 그렇죠. 그거 보시면서 이제 본인들께 어떻게 지금 워킹하고 있는지를 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용어에 좀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에이전트 분들도 몇 달씩 배우는 코र्스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거는요. owner, 네. 그 다음에 insured, 그 다음에 payer, 그 다음에 beneficiary. 이 네 가지는 간단한 용어인데 여러분들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너는 이 폴리시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지원을 하신 거고 이분이 이 폴리시의 모든 그 경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프리미엄을 바꾸신다든지 베네피셔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캐시 밸류 자라져 있는 것을 빼내신다든지 이분의 사인이 있고 이분이 허락하에 이 모든 폴리시가 움직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 오너가 들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슈얼드예요. 인슈얼드라 하면 이 피보험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피검사 하신 분들, 피검사 하신 분들이 이제 인슈얼드에 들어가시는데요. 그렇죠. 그러니 이 인슈얼드가 사망이 됐을 때 이 데스 베네핏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제가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본인이 갖고 계신 거를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본인의 생명보험이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아이한테 베네핏이 갑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실제적으로 스테이먼을 그 폴리시를 보고 나니까 본인 것이 아니라 아들 거였어요. 아들이 인슈얼드고 본인이 베네피셔리, 본인이 오너였던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오너와 인슈얼드는 다르다는 거. 같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오너면서 내가 인슈얼드가 될 수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페이어. 또 돈을 내시는 분들, 프리미엄을 내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 그
저축용으로 네. 이 생명보험을 만들어 놨을 때 네. 페이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꽤 있으시고요. 많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베네피셔리는 이 데스 베네핏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베네피셔리라고 하는데 베네피셔리도 프라이머리, 컨틴전 뭐 여러 가지로 첫 번째 우선순위, 두 번째 우선순위로 네. 여럿을 나누어서 그렇게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이 스테이먼에 여러분들 surrender charge라는 게 음. 나오고요. surrender value라는 단어들이 나올 겁니다. 네. surrender charge는 아직 해약금이 남아있을 때 음. surrender charge가 있겠죠. 네. 보통 생명보험은 롱텀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네. 이 해약금이 존재합니다. 이 회사마다 다른데요. 이 surrender charge는 보통 15년 정도를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이 15년 정도는 내가 해약을 했을 경우에 자라져 있는 모든 금액을 다 꺼내는 게 아니라 이 해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꺼낼 수 있다. 꺼낼 수 있다. 예, 그다음 캔슬을 해도 그 정도까지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 서렌더 차지가 얼마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이 서렌더 차지를 제외한 내가 이것을 지금 바로 해지했을 때 네. 받을 수 있는 금액, 혹은 내가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다른 라이프 인슈런스 종류로 바꿨을 경우, 네. 옮겼을 경우에 네. 옮겨질 수 있는 돈이 서렌더 밸류라고 여러분들 표현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받아지는 것들은 이제 거기 어떤 뭐 크레디팅이라든지 크레딧 그렇죠. 옵션이라든지 이렇게 인트레스트 해서 네. 이제 나올 수 있고 네. 혹은 주식 상품으로 들어가 있는 이자들은 중간에 괄호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괄호는 마이너스. 예, 주식이 네. 혹은 떨어질 떨어진 수 있죠. 경우는 네. 이자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네.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거는 face amount와 death benefit이 있는데요. 그렇죠. 예, face amount는 이 라이프 인슈런스를 만들 때 처음에 네. 여러분들 지정한 그 베네핏을 face amount라고 하고요. 중간에 캐시 밸류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등등 변경을 가지고 있을 때 나중에 진짜로 사망 시에 나오는 베네핏이 death benefit입니다. 이 face amount와 death benefit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렇죠. 오랜 동안 가지신 분들은 이 death benefit이 넣는 돈에 의해서 더 많아지는 경우가 이제 생겨지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라이더. 네. 네, 라이더는 어디 타시는 거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리빙 베네핏도 하나의 라이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라이더는 특별한 약속, 특약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이더에 혹시라도 내 생명보험을 들어가지만 내 배우자 네. 것도 또 네.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아이들 것도 라이더로 같이 들어갈 수 있고 혹이라도 내가 다쳤을 때 네. 내가 이 프리미엄을 못 냈을 때 이 프리미엄을 해결이 어떻게 되는지 그 베네핏을 주는 그 라이더도 또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 라이더들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라이더를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그 생명보험을 사실 때 프리로 들어가 있는 라이더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빙 베네핏. 네. 예, 이 리빙 베네핏이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라이프 인슈런스를 한번 체크업해 보시고 리빙 베네핏이 있는지 네. 예,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왕에 라이프 인슈런스를 갖고 계시다면 리빙 베네핏이 같이 포함이 돼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저라면 당연히 그거 포함되어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를 갖고 싶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생명보험 네. 종류를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캐시밸류가 있는 그 4가지 보험과 네. 또 캐시밸류가 없는 텀 라이프 인슈런스들도 다 리빙 베네핏이 요즘에는 모두 네. 제공되는 회사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 COI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COI요. 네. 네. 이 생명보험은 다른 그 재정 플랜 프로덕트들과 비교해서 네. 특별한 이 베네핏이 있는 거잖아요. 네. 사망시라든지 네. 또 병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베네핏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한한 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사실 그 비용은 천차만별이에요. 왜 천차만별이냐면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네. 남자가 더 많을까요? 여자가 더 많을까요? 남자가 평균 수명이 네. 여자보다는 적으니까 네, 훨씬 더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는 비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답을 얘기해 주셨어요. 네. 남자 네. 아무래도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네. 해소를 많이 하면서 살으셔서 네. 이렇게 생명 그
연장을 더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말 많이 안 해요. 네, 이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는요, 여러분들 생명보험이라는 게 생명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네. 이 데스가 빨리 일어나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일수록 음, 더 그 보험료를 많이 음. 내게끔 하는 게 생명보험 회사의 입장이기 때문에 네. 남자, 여자 평균 수명이 누가 짧은가, 그 다음에 담배를 피시는 분과 안 피시는 분, 그것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분이 인자죠. 네, 더 사망이 더 빨리 네. 되는가, 네. 혹은 나이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렇죠. 건강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음. 하다못해 여러분들 그 DMB 예, 갖고 계시는 스피드 티켓이 있다. 예, 그런 경우에도 생명보험회사에서 굉장히 그 자세히 보는 네, 그 네. 시안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는 그 생명의 그 길이가 짧을수록 짧게 보이는 그 상황일수록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는 높게 되고요. 사실 보험회사마다 보는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 차트는 같습니다. 예, 저희가 몰탈리티 테이블이라고 해서 같은 그렇죠. 테이블을 보고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자와 남자, 또 나이, 그 다음에 건강 상태, 여러 가지 등등에 따라서 커스트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내가 300불씩 네. 1년을 넣고 캔슬을 했는데 네. 그럼 3,600불인데 왜 네. 캔슬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예, 계세요. 예. 예, 여러분들 그리고 또 오래되신 분들은 내가 10년 정도 넣었는데 네. 왜 내 돈을 다 이렇게 옮기지 못하고 거기서 조금 그 제외된 금액만 네. 옮길 수 있나요? 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게 바로 서렌더 차지도 있지만 커스트 오브 인슈런스 때문이에요. 베네핏을 주는 이유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cost of insurance 이것을 뺀 나머지 부분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캐시 밸류 자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조희 선생님, 어떤 분은 자기 가족에서 아빠가 일하니까 아빠만 들면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인컴을 가져오시는 분들이 네. 프로텍션이 돼야 되니까 네. 인컴 가져오시는 분들만 생명보험을 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 생명보험이라는 게 사망보험금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또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여러분도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데니 선생님. 소셜 시큐리티 펀드가 네. 돈을 벌어서 텍스를 낸 사람만 나오나요? 아니면 집에서 계셨던 분들도 나올 수 있나요? 네, 집에서 계셨던 분들도 소셜 인컴이 나오죠. 네, 네. 배우자에게도 네, 나오죠. 배우자에게도 반이긴 나오죠. 하지만 네, 배우자에게도 네, 나옵니다. 네. 그 이유는 한쪽에서 일하는 일하시는 분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 나머지 배우자도 똑같이 일을 잘 하실 수 있게 서포트를 하는 일을 하신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소셜 시큐리티 펀드도 그렇거든요.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주부님들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나는 돈을 벌지 않으니까 나한테는 프로텍션이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집에서 하시는 그 집안일들 다 생각해 보세요. 살림하시고 아이들 키우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내가 없으면 누군가가 대체가 될 때 적어도 한 3,4천 불 이상의 금액은 들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살림이라는 것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을 운영하시는 아빠와 엄마, 그렇죠? 인컴 어너와 또 그 인컴 어너를 위한 또 서포터, 이 모든 분들이 저는 프로텍션의 대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다 갖고 계시면 좋고요. 물론 크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인컴을 좀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큰 그렇죠. 베네핏을 좀 놓아둔다든지. 하지만 요즘에는 그 리빙 베네핏이라는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리빙 베네핏,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크리티컬 일네스, 암이라든지 스트로크라든지 또 심장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왔을 때, 심장마비가 왔을 때 베네핏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여자가 먼저다 남자가 먼저다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통계에 따르면 여자분들이 암 발생률이 40대, 50대 가장 많은 그 수를 보이거든요. 네, 남성들보다 더 많아요. 남성들은 오히려 60, 70대가 더 많으시고요. 암 발생률이 여자분들이 40, 50대로 해서 굉장히 빨리 그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저희 손님에게 남자분 그 인컴 어너에게 데스 베네핏을 셋업을 해드리다가 여자분에게도 좀 자그마하지만 캐시 밸류 목적으로 셋업을 해드렸는데 오히려 이 여자분이 이 암 진단을 받으셔서 오히려 이 생명보험 베네핏을 더 먼저 쓰는 그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이루시는 음. 그 가정의 보호자, 누군가의 보호자, 또 인컴을 버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은 다 프로텍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조희 선생님. 그러면 생명보험은 내가 얼마만큼의 생명보험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그런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요. 네. 아마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생명보험 하나 가지시면 두 개, 네. 세 개 못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으시더라고요. 네, 예, 여러 가지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여러분들 생명보험 그 베네핏을 어느 정도 가져야 우리 가정에 맞는, 알맞는 크기일까라고 생각을 하실 때 네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D-I-M-E. D-I-M-E. 이걸 제가 한번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D는 dash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혹시 빚이 있으시다면 그 빚의 어마운트가 이 대세에 해당하겠죠. 두 번째는 income. income인데 annual income의 10배. 10배. annual income의 10배. 예를 들어 1년에 인컴이 6만 불이 되시는 분들은 10년째를 얘기를 하니까 10년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니까 60만 불에 해당하는 60만 불. 부분을 이제 계산을 하시고요. M, mortgage예요. 모르겠지. 네, mortgage. 내가 집을 사시고 갖고 계신 집 빚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빚인가요? 네네네. 네, mortgage를 계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E, education입니다. 내가 아이가 있다. 이 아이들 한 명씩 이 대학을 보낼 때 요즘은 지금 한 10만 불 정도에서 한 20만 불 꼴로 계산을 하는데요. 예, 아이 한 명당 여러분들이 계산하고자 하는 10만 불, 20만 불 그렇게 넣으셔서 이 네 가지 사항 DIME를 다 합해 보세요. 예, 그게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되는 생명보험의 가장 알맞은 그 어마운트 크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저희들에게 생명보험의 그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을 뵈면요,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책업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분들, 생명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저는 이미 있어요. 저는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라고 가끔은 재정관리할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데니엘 씨. 혹시 20년 전에 입으셨던 청바지 아직도 입으세요? 작아서 못 입죠. 작아서 못 입으시나요? 네. 20년 전에 입었던 청바지 지금 못 입는 이유는 사이즈가 달라서입니다. 네, 보통 생명보험은 미국에 오셔서 이민 오셨을 때 또 직장 가지셨을 때 혹은 아이가 생겨서 가족을 이루셨을 때 생명보험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그때 가졌던 그 생명보험의 크기가 지금 현재 상태의 커런 달러로 생각을 해보면 또 굉장히 많이 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이즈가 달라졌다는 거죠. 내 인컴의 사이즈도 달라졌고 내 가족의 크기도 달라졌고 내 생활의 수준도 달라졌기 때문에 예전에 사서 가지신 분들도 지금 내 가정의 인컴과 자산을 프로텍하기에 적절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가. 네, 이것을 한번 체크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청바지를 못 입는 이유는 아마 사이즈가 맞았어도 옛날 버전 청바지는 요즘 입으면 촌스러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바지를 못 입듯이 생명보험도 이 재정 관련된 이 모든 금융 이 상품들은요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뭐 스마트폰도 5년 전에 스마트폰하고 지금의 스마트폰이 그 기능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져 있죠. 맞아요. 제 전 전화기도요. 깨져서 못 쓰는 게 아니라요. 더 좋은 기능의 스마트폰이 나와서 제가 쓰는 것처럼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종류가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좋은 점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생명보험 본인한테 맞는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또 예전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더 추가가 돼서 내가 필요로 한 그 기능을 갖고자 하신다면 요즘에 나오는 생명보험들도 좀 보시고 내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것을 업그레이드 예전에 그 캐시밸류를 갖고 계셨다면요 새로운 상품에 캐시밸류 갖고 있는 상품으로 이렇게 이전을 시키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굳이 캔슬을 하실 필요가 없이 그것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명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체크업하시고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보험에 대해서 알기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우리 조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시청하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과 자막에 나오는 이메일 어드레스로 질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